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수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변수를 이제 효율적으로 우리가 택배 아저씨가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거, 메모리에 주소를 달아주는 게 변수잖아요. 그 변수를 저장하고 사용하려면 이렇게 이따가 규칙은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할당한다고 하죠. 이렇게 저장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여기다가 A를 할당을 해서 얘를 출력해라. 출력기 프린트문이죠. 프린트 변수명 이런 식으로 써주면 그 안에 들어간 데이터, 여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출력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이따가 다 이제 요거 실습을 해볼 거예요.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변수를 이제 선언과 초기화. 변수를 사용할 때는 선언을 해주고 그거를 초기화하는 과정. 요거를 한 번에 다 이렇게 해야 완성을 시켜주는 겁니다. 변수 일단 여기 보세요. 변수 마이 알파벳이라는 이름을 마련해 주죠. 그게 바로 변수 선언이고요. 거기에 A라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어 줬잖아요. 그게 바로 변수를 초기화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변수를 선언한다. 그러면 이제 주소를 붙여주는 거하고 같은데 이름을 붙여주는 건데 메모리에 막 이렇게 메모리가 아까 굉장히 아파트처럼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비어있는 방이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비었어요. 메모리가 비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이름표를 붙여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할 준비하는 단계가 바로 선언이죠. 자, 우리 지금 1주차에 어땠어요? 17101 강의실에 17206 우리 지금 강의실에 전기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우리가 들어올 수 없었죠. 실습을 못했죠. 그래서 비대면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기공사가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실습을 하고 인터넷에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자료도 다운받고 이제 우리 파이썬도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지 못해서 우리가 여기를 사용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변수 선언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어있는 방을 우리가 206이라는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해서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줘야 되죠. 그래죠. 그래서 그게 선언하는 단계이고 그 초기화는 그 만들어진 변수가 뭐예요? 이름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만들어준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여기다가 저장하는 단계죠. A라는 데이터를 마이 알파벳이라는 메모리 방에다가 저장을 해주게 되죠. 여기 바로 이제 초기화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등호는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할당 연산자, 대입 연산자, 대입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대입 연산자라고도 하고 할당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한 세트로 꼭 이루어져야 돼요. 요거 하나만 하면 절대 변수 선언이 되지 않습니다. 초기화도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헬로 파이썬을 출력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 자체를 넣어서 아까 프린트 다음에 여기 데이터를 넣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요거 자체가 출력이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 헬로 파이썬에서 굉장히 데이터가 길다고 칩시다. 데이터가 굉장히 길어요. 요거를 한 번은 괜찮지만 두 번, 세 번 뭔가를 입력을 하고 연산을 한 다음에 막 이런 거가 만약에 일어난다. 이걸 똑같이 쓰고 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트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어서 매번 택배 아저씨한테 이렇게 뭐 정면에서 봤을 때 제일 꼭대기층의 왼쪽에 이렇게 말해주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406호다 뭐 이렇게 해주면 좋은 것처럼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이 헬로 파이썬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다음에 어때요?
406호로 오세요. 이렇게라고 하면 되잖아요. 17206이 만약에 그 방 번호가 없다고 칩시다. 17 IT 스퀘어에 가서 2층에 가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끝에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17106으로 오세요. 그러면 17호가 아니고 17호가 IT 스퀘어입니다. 그리고 2면 2층이구나. 6은 어쨌든 모르지만 어쨌든 끝이에요. 나와서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보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어떻게 번호가 매겨져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17206이라는 강의실 앞에 이거 붙여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은 헷갈리지 않고, 붙여져 있지 않은 경우는 이게 내가 맞나? 제대로 들어왔나? 막 강의실 틀린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206이란 17206 강의실 번호가 딱 있으면 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제대로 왔구나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서 인트로를 이렇게 인트로는 변수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문자인 경우 작은 따옴표를 붙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오류가 납니다. 문자인 경우는 꼭 붙여줍니다. 근데 인트로도 문자이지만 얘는 변수예요. 변수죠. 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변수를 넣어주면 이 변수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되는 거죠. 이해가 좀 가시나 모르겠어요. 자, 변수가 이렇게 아까 메모리에 주소, 이름을 달아주는 거하고 같은 건데, 변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변수는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이 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복제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17206 강의실에 지금 화요일 1교시는 47분 반인데, 13시에 교시에는 1분 반이다. 월요일 1교시에는 7분 반이다. 이렇게 맨날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저장되면, 그러면 새로운 저장되면 그 전에 데이터는 없어지게 되죠. 그럼 여러분이 수업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반이 만약에 들어왔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에도 똑같이 새로운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이전의 데이터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변수를 초기화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할당 연산자 이렇게 등호를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보면 마이 알파벳이라는 그 메모리에다가 저장된 A를 여기 A로 저장을 했죠. A에다가 A를 마이 알파벳에 저장을 해가지고 마이 알파벳을 출력해라. 그러면 A가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A 말고 ABC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ABC가 당연히 나오죠. A는 없어져요. 기존의 데이터가 남아있고 ABC만 출력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데이터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수 값을 변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만약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한 세트 이렇게 초기화 해가지고 뭐 이렇게 넣어야 되는 요것은 한 세트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변수를 선언만 한다. 이름만 만든 거죠. 변수 이름만 만들어서 초기화하지 않고 엔터를 만약에 쳤다. 요렇게 엔터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닉네임이라는 요 변수명 있잖아요. 그 변수명은 이름은 아직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오게 돼요. 네임 에러죠. 이렇게 이름이 잘못될 때는 네임 에러. 만약에 구문 어떻게 뭔가의 낱말 단어를 잘못 쓰면 신텍스 에러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썬에서는 그 오류 메시지를 정확하게 잘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한 세트로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것을 꼭 여러분 문장 영문장 아니어도 한글이든 어떤 문장을 쓸 때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잖아요. 서술어에서 맞춤표를 딱 찍어 주어야만 완성된 문장이 되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변수명을 이렇게 지어주고 선언해주고 나서 새로운 데이터를 여기다가 할당해주는 초기화 과정을 꼭 한 세트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닉네임이라는 변수를 출력해라. 그러면 이렇게 미스터 홍을 출력을 하겠죠. 근데 이제 초기화한 변수 이미 초기화했어요. 그 다음에 얘를 그냥 호출했어요. 호출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불러와줘요. 자, 프린터 문과 프린트 명령어와 프린터를 쓰지 않고 그냥 호출했을 때 차이점을 보세요. 프린트 문은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 데이터, 여기 데이터 자체를 출력을 해주잖아요. 근데 문자, 여기 닉네임이라는 변수를 그냥 호출했을 때는 얘가 문자일 때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출력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문자가 아니고 숫자이면 뭐 이렇게 그냥 나오겠죠. 1, 2, 3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미스타홍이라는 거는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를 씌워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변수명을 아까 앞전에 말을 했는데 변수명 지을 때 여러분 지금 자, 생각을 해봅시다. 17206이라는 강의실 이름 번호를 붙여주는데 무작위로 막 붙이지 않잖아요. 17호간이기 때문에 17. 그 다음에 2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 순서에 아무튼 6번째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순서별로 이렇게 의미 있는 단어들의 결합으로 어떻게 변수 이렇게 이름 강의실 주소를 적어주잖아요. 변수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규칙이 있어요. 자, 규칙을 하나씩 봅시다. 자, 영문자를 사용합니다. 뭐 한글로 써도 되긴 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영문자를 사용하고요. 이렇게 영문자 홍길동 나이 또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권장을 좋아하잖아요. 오류가 나는 건 아니에요. 네, 권장입니다. 소문자로 시작을 해야 돼요. 소문자로 시작하는데 이제 여기도 똑같이 권장이에요. 안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머니가 있고 머니 대문자 여기 시작하는 머니가 있고 소문자 머니가 있다고 치면 여기는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파이썬이 변수이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여서 얘가 변수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클래스를 정의해주고 막 클래스를 이제 자료 형태 가면 클래스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클래스를 정의해주고 막 이럴 때 보면 여기 클래스는 클래스명 앞에는 대문자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클래스와 이제 막 혼동이 올 수 있죠. 만약 클래스도 있고 변수도 있고 막 혼동이 있을 때는 그러면 혼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문자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권장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명은 아까 의미를 파악하기 쉽도록 지으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 A, B, C, D 그냥 지어도 되겠죠. 우리 강의실 1, 2, 3, 4 뭐 아니면 A, B, C, D 가나다라 뭐 그냥 임의대로 적어줄 수도 있지만 그게 어디 있는지 몇 층에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해당 변수도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는지에 따라서 뭐를 여기다가 할당할 것인지 이거를 파악해 가지고 그거를 알기 쉽도록 짓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의미가 맞아 들어가게. 예를 들어 이제 게임 프로그램이나 점수는 스코어잖아요. 뭐 아니면 거기에 선수들, 플레이어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의미가 이제 통하게끔 하는 단어로 조합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개 이상의 단어를 조합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런 낙타 모양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낙타 모양의 표기법에서 보면 new 아이템이라는 2가지가 이렇게 모여서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처음은 소문자로 시작해야 되겠죠. 클래스와 혼동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문자로 시작하고 이번에는 2번째 단어를 결합할 때 그 첫 번째 단어를 대문자로 써주는 게 좋아요. 보세요. 자, new item 이렇게 만약에 그냥 썼다고 합시다. 요것이 가독성이 좋은가요? 요것이 좋은가요? 요거는 만약에 한 단어 썼을 때 new item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new item이라고 확 들어오진 않죠. 그것처럼 이게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결합된 두 번째 단어 이상의 단어들의 첫 번째 단어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대문자로 표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세 가지가 합성이 됐죠. current, location, latitude 이렇게 해가지고 location 여기는 뭐냐면 여기 결합하는 새로운 단어들의 첫 번째 단어는 이렇게 대문자로 써주는 것이 훨씬 여기 좋아요. 그 낙타도 혹이 하나 있는 거 있고 두 개 있는 거 아세요? 어쨌든 두 개의 결합은 소문자로 시작해서 두 번째 단어 시작은 대문자로 소문자로 시작해서 두 번째 단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첫 번째는 다 대문자로 이렇게 써주는 것이 훨씬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변수명의 규칙은 또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 이미 파이썬에서 명령어처럼 사용이 되는 예약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불린이라고 일단 자료형에 보면 또 나오는데요. 참 논리형 있잖아요. 참 거짓을 판별하는 그런 명령문을 작성할 때 결과값을 true 맞으면 true 아니면 false 거짓을 이제 결과값으로 출력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나오는 이 결과값 요 자체를 변수로 쓰면 안 되겠죠. 그 if문 조건문이 있고 else if 합성어입니다. 이렇게 쓰는데요. 그거를 그대로 쓰면 이 명령어라고 생각하겠죠. for를 쓰면 for의 반복문, while 반복문 등등 해가지고 여기는 뭐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때 등등 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의미 있는 이미 정해져 있는 의미가 정해져 있는 예약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막 그 단어로 그 변수로 명으로 지어주면 좀 부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문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특수문자는 언더바만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 이외의 모든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느낌표, 그다음에 그다음에 달러, 이게 중간에 와도 안 되고요. 끝에 와도 안 되고요. 여기 다 나오면 안 돼요.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신텍스가 구문, 뭐 단어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에 에러가 있다. 부적절,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뭐 구문이다. 문장, 구문은 뭐 문장, 단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구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언더바만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앞이든 중간 이렇게 중간이든 끝이든 간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백 문자 있잖아요. 공백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중간이든 여기 앞이든 끝이든 중간이든 간에 여기 중간이든 간에 쓰면 얘도 이렇게 똑같이 오류가 뜨게 돼요. 띄어쓰기는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자, 숫자는 앞에만 안 쓰면 돼요. 앞에만. 여기 뒤 중간 여기 그다음에 끝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첫 번째만 오류가 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숫자로 시작을 하면 얘가 숫자인가? 뭐 이렇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숫자인가? 아무튼 파이썬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그 변수명 앞에는 이제 숫자로 시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형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명에 관련된 것들을 자 파이썬 여기 바탕화면에 있는 IDLE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죠. 예, 더블 클릭하시고 자 이렇게 나오면 자 이렇게 여기 프롬프트라는 거예요. 얘 프롬프트 아이디얼 쉘창이 나오는데요. 이 아이디얼 쉘창에서 프롬프트의 이 장점, 쉘창의 장점은 바로바로 결과값, 엔터를 치면 바로 결과값이 나와요. 그래서 즉각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장 그 프로그래밍을 하면 그
그 코딩을 되게 길게 할 수 있잖아요. 길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엔터를 만약에 쳤어요. 결과가 물론 보여주죠. 당연히 바로 보여주는데 오류가 났어요. 에러 난 경우 있잖아요. 그럼 앞에 가서 여기가 오타를 내게 했거나 아까 특수문자 잘못 넣거나 뭐 공백을 넣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파일에서 뉴 파일을 열어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할 건데 여기다가 편집기예요. 편집기. 여기가 편집기인데 여기다가 쭉 여기는 보세요. 꺽쇠 3개. 이 프롬프트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쭉 뭔가의 코딩을 여러 줄을 해가지고 만약에 런을 돌리는 거거든요. 런을 돌려면 바로 여기에 결과값이 보여지는데 여기 결과가 나와요. 이거를 실행한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에 에러가 나왔다. 에러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가서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됩니다. 여기를 다시 수정할 수 있어요. 다시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해서 다시 런을 돌리면 결과값이 이렇게 제대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아시겠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거니까 그때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 한번 변수를 쓰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거 헬로 해볼까요? 헬로 파이썬 반가우신가요? 파이썬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저장된 이 데이터를 바로 이제 출력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인트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헬로 파이썬을 다시 넣어 볼게요. 헬로 파이썬 넣어서 문자이니까 여기다가 여기 지금 문자 데이터니까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를 붙인 겁니다. 자, 인트로라는 변수 선언을 하고 거기에 헬로 파이썬이라는 요거를 할당했죠. 저장했죠. 그래서 변수 초기화를 다 한 거죠. 그래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지 않았네요. 왜냐하면 내가 출력해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건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 한 거죠. 그래서 오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변수 선언과 초기화가 잘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이번에는 헬로 파이썬이 아니라 인트로를 하는 거예요. 자, 인트로는 문자이지만 변수예요. 얘가 데이터가 아니죠. 요 만들어 변수 선언한 변수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작은 따옴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엔터를 칩시다. 인트로가 출력되는 게 아니죠. 인트로 방에 들어있는 데이터, 요 헬로 파이썬이라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선언만 했다. 변수 선언만, 닉네임 이렇게 해가지고 변수 선언만 했다.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오류가 나요? 네임 에러. 그래가지고 닉네임이라는 그 변수명은 정의되지 않았어요. 왜 초기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닉네임을 한번 해봅시다. 닉네임에다가 변수를 초기화해 봅시다. 타이거, 저는 호랑이띠예요. 여러분이 그 뭐 별명을 넣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세요. 아무 에러가 뜨지 않았죠? 자, 에러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얘가 변수 선언과 초기가 잘 된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또 닉네임 해주면 타이거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게 특수 문자를 만약에 썼다고 합시다. 느낌표 스코어 해가지고 스코어가 100점이 났어요. 너무 좋은데 100점을 맞아서 좋은데 에러가 났습니다. 느낌표 특수 문자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invalid 구문, 유효하지 않은 구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코어 1 우리 1학기니까 01 뭐 이렇게 할까요? 숫자 뒤에 넣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100점 이번 학기 100점 맞았어요. 그래서 프린트 해가지고 스코어 01 이렇게 하면 100점 100이 나오죠. 이렇게 프린트 구문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호출해도 돼요. 스코어 01 해주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호출이 됩니다. 여기는 오류가 나지 않았죠? 왜냐? 앞에서 이미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다 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변수를 호출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플레이 그 다음에 언더바는 다 된다 그랬어요. 앞이든 베리어블 해가지고 01에는 뭐 01에는 헬로우를까요? 자, 이번에 베리어블 2에는 베리어블 02에는 어떤 거를 넣을까요? 파이썬을 넣을까요? 파이썬을 넣었죠. 그 다음에 언더바 베리어블 03에는 뭘 넣을까요? 아까 숫자 스코어 100점 이걸 넣었어요. 자, 다 호출해봐요. 베리어블 03을 호출하면 100이 나오고 언더바 베리어블 02 뭐가 들어있는지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제대로 다 선언이 되고 출력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 new 아이템처럼 이렇게 두 가지 합성어는 소문자로 시작하고 두 번째 결합하는 단어를 이제 뭐 여기다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문자를 하고 새로운 아이템 뭘 여러분이 요새 갖고 싶으세요? 게임 아이템? 뭐 점수? 뭐 스코어를 갖고 싶다. 스코어를 올리고 싶다. 아니면 그레이드? 뭐 그런 것처럼 새롭게 됐죠. 뉴 아이템 이렇게 해주면 돼요. 네, 뉴 아이템이라고 나는 하지 않았죠. 여기 보시면 변수명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선언한 그대로 쳐야 되는데 여기 소문자로 넣었어요. 잘못하고 소문자로 넣었습니다. 그럼 똑같이 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잘못됐다고. 혹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요. 혹시 네가 말하는 게 뉴 아이템 아니니? 뉴 아이템은 정의하지 않았어요. 혹시 뉴 아이템을 말하는 거 아니니? 그렇게 말해줍니다. 맞네. 그러면 다시 고쳤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고 변수 규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이 꼭 그 쉘창을 열어서 이제 보지만 말고 다음 시간부터 계속 실습한 파일을 과제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눈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몸이 기억하는 게 오래 남잖아요. 머리는 기억은 오래 남지 않습니다. 단기 기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몸으로 직접 코딩을 해보고 오류가 나면 그걸 고쳐보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실력이 점점 늘어갈 수 있으니까 꼭 비대면 학습이어도 보지만 마시고 꼭 실습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료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